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제5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그야말로 CPU의 핵심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Arithmetic Logic Unit, 즉 ALU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명령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먼저 ALU니까 Arithmetic, 즉 산술 연산에서는 무엇을 많이 하느냐? 그게 이제 물론 덧셈 뺄셈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덧셈 뺄셈 비교, comparison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86 계열의 명령에는 더하기 빼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게 니모닉으로 표현할 때 그냥 add를 이렇게 해요. add, addition의 머리에 그냥 단계하기 쉽게 몇 글자만 딱 딴 거죠. 그거를 우리 니모닉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add라고 그러고요. 요게 이제 덧셈을 할 때 그냥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하면은 add를 쓰면 되고, 그 중간 자리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자리부터 하게 되면은 그때는 ADC를 쓰면 돼요. 네? add with carry다. carry를 줄여가지고 ADC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add, 다음에 add with carry,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increment라고 그래가지고 일식 증가하는 거예요. 카운터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일식, 어떤 값에 1 플러스 1을 취하는 이런 방법을 increment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요약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인 양식은 이렇게 니모닉 코드에 한 칸 띄우고 AL, BL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AL, BL.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게 AL이 데스티네이션이 되고 BL이 소스가 되니까 AL 더하기 BL을 해서 데스티네이션인 AL에다 넣어라,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꼭 여기에 덧셈을 할 때 이거는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는 물론 애드레스 레지스터나 이런 걸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cx, di는 결국은 cx 플러스 di를 해서 cx에다 넣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32비트 길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레지스터를 EBP, EAX,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이 EBP가 되는 거죠. 즉 32비트 길이를 두 개를 더해서 EBP에다 넣어라. 자, 그럼 여기서 두 자리, 뭐 예를 들어서 32비트를 더하면 그러면은 33비트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한 자리는 캐리라 그래가지고 캐리 플래그에 세트가 되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또 add cl,44hex immediate 값을, 인스턴트 immediate 값을 더하면 cl 더하기 44hex를 해서 cl에다 넣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16비트 길이를 한다 그러면 add bx, 245f 헥사, 즉 245f가 16진수죠. 이거를 더해가지고 bx에다 넣어라. 또 add edx, 1345 헥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몇 자리예요? 이렇게 5자리잖아요. 그러니까 16진수다 그러면 4자리밖에 못 넣는데 extended dx는 32비트니까 5자리 immediate 값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컴파일링 해도 에러가 안 일어난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요? add bx 번지에 있는 내용과 AL을 더해가지고 bx 번지에다 넣어라. 그러면 사이즈가 AL이라는 게 8비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bx 번지도 8비트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요. add cl, 브래켓 이렇게 해서 bp,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bp가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 값과 8비트 cl, 그러니까 메모리가 8비트죠. 이걸 더해가지고 cl에다 넣어라. 이때 이 bp는 뭐하고 이렇게 하나? 베이스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번지를 지정할 때 쓰이면은 우리는 앞에서 스택 포인터, 스택 세그먼트가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택 세그먼트하고 베이스 포인트가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을 즉 8비트를 끄집어와서 CL과 더하기를 해서 CL에다 넣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자, 또 add AL, 블라켓 EBX다 그러면 EBX 32비트가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을 취해서 AL에다 더해라. 그리고 AL에다 더해서 AL을 저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EBX가 가리키는 번지는 32비트지만, 그리고 이때 세그먼트가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세그먼트에 의해 가지고 가리키는 거죠. 데이터 세그먼트와 EBX가 합쳐져서 그게 그 번지의 내용이 결국은 이때 데이터 세그먼트도 역시 32비트로 이렇게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그 번지의 내용과 AL이 더해져서 AL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예요. 뭐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눈치껏 보면 알 수 있잖아요. AL, EBX다 뭐 이렇게. 또 방금 했지만 SI, 소스 인덱스 플러스 E 번지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는 BX하고 더해서 BX에다 넣어라. 자, 이게 BX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번지는 SI 플러스 2번지하고 SI 플러스 3번지의 내용이 16비트 길이로 돼가지고 그래서 더해진다. 이때 적용되는 세그먼트, 애드레스를 지칭할 때 적용되는 세그먼트는 바로 여기서 보면은 길이가 결국은 2바이트가 되죠. BX가 2바이트니까, 워드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add CL, temp는 temp가 가리키는 게 바로 포인트 애드레스예요. 그러니까 temp 번지의 내용을 취해서 이거를 결국은 CL과 더해서 CL에다 넣어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때 temp는 이 별 언급이 없어도 CL이 8비트이기 때문에 temp가 8번지가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가리키는 값과 그 저장된 값과 temp 옵셋이 플러스가 된 그 값에다가 데이터 세그먼트 값이 결합이 돼 가지고 그래서 있는 그 번지의 2바이트를 BX하고 더해 가지고 BX에다 넣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as 다음에 이게 블라켓 해가지고 BX 플러스 뭐 D라고 이렇게 돼 있죠. D에 사실은 여기 이 데이터 인덱스에 여기 하나 빠졌어요. 여기 테이블에 보면 가끔 에러가 많은데 타이핑 에러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재미로 하기로 하고 BX 플러스 DI예요. 베이스 레지스터와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두 개가 합쳐진 번지 그기야 내용과 DL이 8비트니까 8비트 내용과 더해서 요 번지에다 넣어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 요걸 수정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add 바이트 PTR이 뭐예요? 바이트 PTR이라는 것은 바이트 사이즈의 포인트다. DI 번지의 내용은 번지의 값은 결국 바이트 사이즈예요. DI는 바로 바이트 사이즈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DI 번지에 있는 그 값 8비트하고 그 3을 더해가지고 그 번지 DI 번지에다가 저장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근데 좀 더 복잡한 메모리 번지를 지정할 때 EAX 플러스 E 곱하기 ECX 스케일드 밸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ECX 익스텐디드 32비트에 곱하기 2가 되고 그게 플러스 32비트 AX가 더하기 된 그 번지의 2바이트 값, 왜냐하면 BX가 2바이트이기 때문에 2바이트 값을 끄집어내서 BX에다가 옮겨오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하기가 된다. 이건 어떻게 돼요? RAX, RBX는 그냥 64비트 레지스터끼리 더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저장하면 돼요. 이거는 뭐가 돼요? RAX 플러스 RCX가 가리키는 그 번지의 내용을 결국은 EDX니까 32비트 그 번지의 4바이트 32비트를 취해서 EDX하고 더하기 해서 EDX에다 넣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때 이 번지를 취할 때는 세그먼트가 적용이 되지 않죠. 16비트 애드레싱 할 때 우리가 번지를 지정하면은 그때는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적용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플랫 모드에서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하기가 레지스터 어디션이 있고 이미디어트 상수값
이미디어트는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을 더할 수도 있고 레지스트끼리 더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보는 거죠. add ax, bx는 이건 뭐가 돼요? ax와 bx 레지스트끼리 더해가지고 ax다 더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ax, cx를 더하라 그러면 a와 c를 더하기 위해서 ax다 넣어라. 그 다음에 dx와 ax라는 이 말은 뭐죠? AX가 어큐뮬레이터가 돼가지고 B도 더하고 C도 더하고 D도 더해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라면. 자, example 5의 2를 보면은 move DL에 1, 2에 헥사를 넣었어요. add DL에다가 33 헥사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immediate 값을 서로 move도 하지만 immediate 모드로 덧셈도 하죠. 그러니까 DL 값에다가 원래 1, 2 헥사를 넣었는데 33 헥사를 더하면은 4, 5 헥사가 되겠죠. DL 값은. 자, immediate 값이 돼요. 또 memory to register addition. 앞에서도 테이블에서 봤지만 메모리에서 register 더해가지고 그래서 메모리 번지에 저장하든 레지스터에다 저장하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독특한 게 array를 수행할 수 있어요. array가 어떤 게 아니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한 블록을 array라고 그래요. 이 array는 시작점만 가리키고 있으면 나머지 엘리멘트가 몇 개냐 이 카운트 개수만 나타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array addition 이 말은 테이블끼리 다 더하고 싶다는 건지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array가 뭐예요? sequential list of data라고 그랬잖아요. 즉 테이블을 array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테이블이라는 것은 한 블록이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개별 데이터 엘리멘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멘트들을 모아놓은 것 이걸 array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봤어요. move di에다가 load effective address를 치면 offset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move di, offset number 하면은 넘버가 이게 포인트 이제 테이블의 시작점이고 거기 offset address를 취해가지고 effective address죠. offset address를 취해서 di에다 넣고 AL을 0이라고 그랬어요. 클리어를 시키고 di 번지 있는 것을 AL에다 가져와요. 그 다음에 di 플러스 1일 걸 또 di 번지 있는 것 같고 AL을 더해요. 그 다음에 di 플러스 1 번지 있는 것과 더하면은 결국은 di 번지과 di 번지 플러스 1을 더하기 위해서 AL에다 넣으라 그거잖아요. 테이블이 있으면 두 개의 엘리멘트를 빼가지고 더하라 그런 얘기죠. 이 밑에 무슨 또 작용이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순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array addition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rray는 이게 꼭 1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안 돼 있고 2바이트 사이즈, 4바이트 사이즈, 10바이트 사이즈 이렇게 얼마든지 테이블 사이즈를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보드를 타이핑을 이렇게 했을 때 한 라인에 예를 들어서 번지, 파일 네임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 때 캐릭터 몇 개만큼 칠 수 있나요? 너무 길면은 길어가지고 저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256개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다. 한글로서는 이제 2개의 ASCII 캐릭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128개의 한글 자수를 파일 네임, 폴더 네임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길면 이 디렉터리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폴더 네임 에러가 일어나가지고 저장을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름을 너무 길게 파일 네임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array를 덧셈을 할 때 스케일링 팩터 그리고 엘리멘트가 어디 덤성덤성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example 5-4에 이렇게 본다면은 5-4 여기 이렇게 보시면 move AL, 0이에요. AL을 클리어하고 source index는 3이니까 그 테이블이 세그먼트에서부터 3번지부터 이제 array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게 끈을 더해가지고 AL을 가져오고, 다음에 2번지를 건너뛰어서 AL을 가져오고, 4번지를 건너뛰어서 AL을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즉, 엘리멘트가 1바이트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자, 근데 만약에 엘리멘트가 뭐 2바이트라든가 4바이트라든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example 5-5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bx, offset array면, array offset 번지, 그러니까 displacement, array가 시작하는 그 테이블의 시점,
그 번지를 취해서 EBX에다 넣어라. 뭘 기준으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그 번지의 걸 취해가지고 EBX에다 넣어라요. 자, EBX가 테이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어레이라는 테이블에. 그 다음에 ECX는 3을 했어요. 3. 이 3은 뭐냐면은 결국은 30 건너뛰는 거예요. 30. 한 엘리멘트 사이즈에 이렇게 3번지씩 이렇게 건너뛰게 하려고 ECX 카운트 값을 3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AX를 같이 해오는데 EBX 그 옵셋 값이죠. 옵셋에다가 ECX 곱하기 2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데이터가 2바이트씩 돼 있다고 보고. 그래서 AX에다 치워왔어요. 그 다음에 ECX를 5로 해가지고 이제 5번째부터 2바이트를 치해가지고 2배 했으니까 그러니까 5번째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한 엘리멘트는 2바이트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 2만큼 스케일링 해가지고 다한 값에 번지에 있는 값과 현재 AX를 클리어시킨 그 값에 처음에는 한 엘리멘트를 잡고 그 다음에는 AX를 하니까 이 AX를 3번 더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번째 엘리멘트가 3번, 5번, 7번 엘리멘트의 내용이 2바이트 사이즈의 길이들이 더해가지고 AX에 저장이 된다. 이런 구조를 할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이렇게 더하기 할 때는 혹시 모르는 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그냥 더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더할 때 계속해서 with 캐리를 쓰는 방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산술연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무튼 뭐 덧셈, 뺄셈, 뭐 나눗셈, 곱셈도 많이 쓰지만 인크리먼트도 많이 써요. 뭐 1만큼 증가해라, 1만큼 감소해라, 디크리먼트.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즈를 워드 사이즈 8비트로 하면은 바이트 사이즈를 1씩 증가할 수도 있고, 즉 플러스 1을 했을 때 이렇게 넘치는 사이즈가 8비트 길이로 할 수도 있고 16비트 길이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이트, 워드, 더블 워드, 커드 워드 뭐 이런 식으로 디렉티브라고 그러지. 이 디렉티브는 뭐냐면 어셈블러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이지 이게 머신 코드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다. 머신 코드는 바이트 사이즈인지 워드 사이즈인지 더블 워드인지 뭐 그런 걸 세트하잖아요. 우리가 저 머신 코드 변환하는 그 규칙에 보니까 그런 거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것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사이즈가 정해지면 그 사이즈만큼 인크리먼트 더하기 1을 해놓고 8비트 길이다 그러면 8비트 길이가 더하기 1이 되고 16비트다 그러면 16비트 사이즈에서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의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크리먼트 브라켓 DI 하면 DI 번지를 1만큼 증가하는데 DI가 메모리가 8비트 사이즈인지 16비트 사이즈인지 64비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메모리를 지칭할 때는 요거를 디렉티브, 요 메모리 사이즈를 나타내는 디렉티브를 꼭 표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한 예로 여기 주어졌어요. 인크리먼트 BL 하면 BL 레지스터는 8비트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베이스 레지스터 로우 파트 BL 레지스터를 1만큼 증가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인크리먼트 SP 하면 스택 포인트 값을 16비트 사이즈죠. 요걸 증가를 해요. 인크리먼트 EAX 하면 AX의 32비트 길이를 1만큼 더해가지고 그 증가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32비트 전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인크리먼트 바이트 PTR이 뭐예요? 바이트 사이즈의 포인트 이 BX 번지 값. 그러니까 뭐예요? BX 블라켓 하면 BX가 가리키는 번지 내용은 바이트 사이즈로 작용한다. 그거예요. 그 8비트 사이즈를 해요. 만약에 워드 사이드 해가지고 PTR하고 SI 하면은 소스 인덱스가 가리키는 번지의 16비트, 두 번지죠, 두 번지. 16비트 번지, 즉, 두 개의 번지를 증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로 봐서. 더블 워드 PTR, 이거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번지를 가리키는. 더블 워드를 가리킨다. 어디? ECX 번지가, ECX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블 워드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ECX가 가리키는 그 4개의, 8번지죠. 더블 워드니까. 즉, 8개의 번지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저장을 시키게 된다. 그 8바이트를 결국은 하나의 데이터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데이터 1이다.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 1이라는 게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메모리가. 그래서 이 데이터 세그먼트에 여기 PTR 뭐가 이렇게 잡혀 앞부분에서 선언을 해놔야 돼요. 데이터 1의 사이즈는. 다음에 INC RCX는 뭐예요? 카운터 레지스터인데 64비트 길이를 1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냥 예를 들어 놨으니까 그냥 참고를 해보기로 해요.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라고 이제 혹시 시험 문제에다 내거나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프로그램만 짜요. 어셈블리를 짜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링크를 컴파일링을 딱 시켜가지고 요 기계어로 만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고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값이 어드레스 레지스터 값이 원하는 대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딱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까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1년 지나면은 나중에 내가 왜 이걸 더 해놨지 왜 뺐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습관이 이 머신 코드로 짜든 니모닉 코드로 짜든 어셈블리 랭귀지로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C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로 짜든 한 라인을 했을 때 반드시 뒷부분에 코멘트를 꼭 달아놔야 돼요. move di offset number 그러면 넘버의 시작 번지를 di에다 넣는구나. 그래서 넘버에 시작하는 번지 이거 넣었어요. 그 다음에 move al, 0 그러면 al 값은 accumulator 값으로서 클리어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클리어 sum 더 할 거니까. 그 다음에 di 이걸 했다 그러면 넘버에 해당되는 그 번지 즉 di죠. di 그 번지 거를 al과 더한다. 초기 값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또 넘버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 엘리멘트의 값을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짰으니까 아는 거지. 그거를 시험을 딱 냈는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러면은 요것만 딸랑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는 반밖에 못 맞아요. 왜냐면 혼자 하는 것만 짜놓고 알아달라 그러면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상하게 나를 몰라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요즘 정신병원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정신병원에 다닌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취급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정신과 의사 상담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냐?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는 환자들마다 대부분 하는 소리가 누구누구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쌩깐다는 말 있죠. 쌩깐다는 거. 이게 쌩까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가 봐요. 무시하는 거. 그래서 또 학교에서 저요 하고 손을 들어주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데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비싼 돈을 내고 정신과 의사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자, 혼자 뜯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응답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 들어주는 사람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네요. 자, 그건 뭐예요? 왜 남들이 못 알아주느냐? 그거는 바로 자기가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독특하게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 짜갖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을 요것만 딸랑 짜서 주면은 여러분들 당장 쫓겨나 버려요. 이것만 딱 짜놓으면은 그 사람이 아니면 다음에 후배들이 아니면 차례 배치가 돼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코멘트를 달아줘야 된다. 알겠죠? 반드시 코멘트를 달고 또 레이블이라고 그래서 꼬리표도 잘 달아놔야 돼요.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처음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기 전에 이것만 딱 보면 여기에 넘버가 테이블의 시작 번지고 어레이의 시작 번지고 그래서 그거를 DI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숙제를 내든지 레포트를 내든지 프로그램을 분석하라 그러면
반드시 도큐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큐멘트는 어떻게 돼요? 아주 친절하게. 알겠죠? 1차원적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될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해놓는 이런 코멘트를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더하기는 맨 낮은 쪽 디지트라는 것은 맨 낮은 쪽 자리를 이야기해요. 맨 낮은 쪽 데이터의 자리가 한 자리로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대부분 1, 2, 3, 4, 5, 6 플러스 4, 5, 6, 7, 9 이렇게 몇 개월 자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월 자리 데이터 디지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맨 낮은 쪽은 그냥 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해놓은 거에 그 캐리가 있는지 그거와 같이 해야 돼요. 자리 올림이 있는지. 왜냐하면 16비트 더하기 16을 하면은 반드시 캐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캐리 비트가 즉 16비트니까 17비트 17번째 비트는 이렇게 캐리 플래기 세트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디지트에서 더하기 할 때는 반드시 with 캐리 이 덧셈을 해줘야 돼요. 이 with 캐리는 덧셈도 되지만은 with 바로라 그래가지고 SUB 즉 서브트랙션 할 때 바로가 붙는 거 그런 원리로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캐리와 같이 되는 경우를 여기서는 뭐 해야 되나요? 그림 5-1에 주어집니다. 한번 보죠. 그림 5-1 이거 한번 봐봐요. 이 디지트가 낮은 쪽 이 디지트 여기 보니까 낮은 쪽 16비트로 더해놨어요. AX와 CX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AX에다 저장을 하는 걸 add AX, CX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처리한 결과가 캐리 플래그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할 때는 add BX, DX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와 이 두 개, 세 개를 더한 값을 BX에다 넣어라. 그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5-1에는 맨 낮은 쪽 디지트는 그냥 add를 하지만 그 다음 자리부터는 add with carry, ADC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테이블에 5-3에는 add와 마찬가지로 add with carry, ADC라고 그랬어요. ADC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8비트끼리 AL과 AH를 더한다. 그러면 8비트끼리를 하니까 값이 AL에 더해지겠죠. 뭐와? with carry. 낮은 쪽 AL, AX의 낮은 쪽 AL과 높은 쪽 AH가 더해가지고 우리는 AL에다 넣는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캐리와 함께 한다. ADC, CX, BX. 역시 CX와 BX를 더해가지고 CX에다 넣는데 그때 캐리와 함께 더한다. add EBX 32비트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똑같죠. 단 여기에 캐리 앞에서 처리한 캐리 플래그의 값과 더해진다. 만약에 단순하게 RBX라면 어떻게 돼요? RBX라면 이때는 그냥 캐리 값만 더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왜? RBX, 0 이미디에트로 with 캐리를 하려는데 0을 더해줬으니까 캐리와 함께 더해주는 것이다. ADC, DH, BX 하면 어떻게 돼요? BX가 가리키는 8비트의 값, 그거가 DH, 또 캐리가 돼서 DH에다 듣는다. 자, 이거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베이스 포인트 플러스 2개의 번지에, 이제, 플러스 2번지부터 2개의 번지, 한 번지, 두 번지, 그래야 2바이트가 됐잖아요? 그거 캐리와 함께 돼서 한다. 하는 것을 우리 테이블 5-3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add with carry ECX, 블라켓 EBX 이건 뭐예요? 이 extend 32비트 BX의 값이 가리키는 그 번지의 내용을 취하는데 그 번지의 값을 어떻게 32비트 데이터예요. 그 번지부터 요 번지 플러스 1번지 플러스 2 플러스 3번지의 이 4개의 바이트를 하나의 32비트 데이터로 해서 캐리와 함께 ECX와 더해서 ECX에다 넣어라 그 얘기예요. 이때 작용하는 세그먼트는 데이터 세그먼트죠. 디폴트로 보게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첫 자리는 16비트끼리 더 해놓고 그 다음 할 때는 캐리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주는데 왜 A하고 AX와 BX를 결합하지 않고 즉 AX와 CX가 결합이 되고 또 BX와 DX가 되느냐면 나중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보면요. 처리한 결과, 처리 대상이 AX가 작용할 때 이 처리 결과가 DX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와 D가 같이 결합하고 나중에 보면 그래요. 다음에 B를 쓰면은 또 B와 CX가 이렇게 결합해서 데이터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은 AX와 DX, AL과 AH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근데 16비트 단위로 하면은 AX와 DX가 결합이 돼요. 이때는 32비트 결합을 하더라도 add AX와 CX를 더했잖아요. 그러면 AX의 값이 있죠. 이때 with carry까지 높은 자리는 이제 BX와 더하지 DX와는 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더할 때는 AX에는 낮은 쪽 값이 있고 높은 쪽에는 DX 값끼리 더해가지고 BX에다 넣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실제적으로 인텔사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이거는 뭐 꼭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80486 이상을 코어2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80486부터는 X-add가 있어요. X가 앞에 붙으면 exchange, load, accumulate 뭐 이런 것처럼 X-렛처럼 여기도 X 하면은 exchange라는 뜻이에요. exchange add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addition과 똑같지만 X add 하면은 일반 addition과 똑같이 destination에다가 소스를 더하지만은 그리고 이게 일반 연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난 후에 소스하고 destination하고 더하면은 이제 이 destination에 합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원래 이 소스에 있던 것을 원래 그 destination에 있던 거를 소스에다가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때요? 소스하고 destination이 있으면 두 개 합해가지고 destination에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 더하기 전에 이 destination에 있던 값을 이거를 소스로 교환을 해버린다.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destination에 더하지만 그 더하기 전에 있던 destination 값은 소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estination이 갖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계속 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한 더하기 할 경우에 이런 명령을 쓰면은 뭐 두세 번에 걸쳐서 할 명령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add라고 exchange, x는 exchange를 나타내니까 exchange add. 그러니까 소스와 destination을 더해서 destination을 넣는데 원래 destination 바꿔지기 전에 값을 소스에다가 exchange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특별한 하나의 명령을 쓸 수 있다는 거죠. 80486부터.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subtraction이에요. add와 subtraction은 기본 포맷이 비슷해요. 또 인크리먼트가 있었죠. 일만큼 증가하는 거. 그거는 디크리먼트라는 걸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subtraction은 SUB예요. 자, 우리가 어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숙제할 때 subtraction 명령, ADD, addition 명령과 sub 명령, 여기에 물론 DC, SBB라든가 DC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add 대신에 SUB를 넣어가지고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고 또 인크리먼트는 플러스 1을 한다 그러면 디크리먼트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레지스터 서브트랙션도 있고 이미디어트 서브트랙션도 있고 디크리먼트 서브트랙션 1만큼 빼는 거예요. 우리는 왜 1만큼 빼는 걸 많이 쓰느냐. 이게 보통 카운트 한다 그래요. 일식 카운트 하잖아요. 증가하기도 하고 디크리먼트 즉 다운 카운트 하기도 하고 그랬죠. 왜?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 자체에 뭐가 있나요? 그런 거 많죠. 뭐 스톱워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임 카운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타임 카운트를 막 증가를 하는데 스톱워치는 점점 감소할 수 있고 막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서브 대신에 ADD 즉 덧셈을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지스터나 애드레스 레지스터는 전부 레지스터 애드레싱 모드가 다 돼요. 덧셈 뺄셈은 다 차별 없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얘도 서브 대신에 애드를 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모드로도 쓸 수가 있고 뭐 또 메모리 번지에 사이즈만 결정이 돼 있으면은 그 사이즈만큼 빼지는 거예요. 16비트 기류로 작용하든지 32비트로 하든지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서브 여기 보니까 RCX, 16이다 그러면 RCX 빼기 16 여기 18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16을 해가지고 요것도 잘못.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로 이렇게 한 거는 아마 단순하게 타이핑 해놓고 교정을 안 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아무튼 테이블이 있는 거는 이렇게 타이핑 미스가 참 많아요.
타이핑하는 사람이 6인지 8인지 헷갈렸으니까 아마 눈이 좀 안 좋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R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8비트 사이즈 레지스터다. R8은 참 그게 아니고 64비트의 8번째 레지스터를 R8이라고 그래요. 64비트 모드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add나 똑같고, 또 여기 디크리먼트 하는 건데 레지스트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고 이미디어트 값으로도 뺄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얼마든지 메모리에서 사이즈가 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디크리먼트 R14 그러면 여기서는 R8에서 R15까지는 64비트 사이즈 길이에요. 요 명령은 8086 이상 안 돌겠죠, 당연히. 486 이상에서부터는 돌겠죠. R14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지스터 R 64비트 사이즈 14번째 그 값을 1만큼 빼서 R14에다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add, 또 add에서는 인크리먼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디크리먼트를 사용하면 돼요. 자, 우리가 ADC가 있었잖아요. add with carry가 있습니다. 여기는 add with borrow,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carry와 함께 빼버리는 거예요. 한 자리 내림이에요. 알겠죠? 앞에서 할 수 없이 한 자리를 그 자리 올림을 해가지고 뺀 다음에 그 뺐으면 캐리 플래그 1로 세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빼주는 거예요. 그걸 subtraction SB, subtraction with borrow, subtraction with carry라고 그러기도 해요. SBC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SBB 뭐 이렇게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되나요? 그 add, ADC 여기서는 SBC 또는 SBB라고 그러는데 그거 니모닉을 넣고 나머지는 앞에서 ADC를 쓴 것과 동일해요. 자, 이렇게 SBB 바이트 PTR 이 번지를 취하면 이 번지에 8비트 값에다가 3을 빼가지고 거기다 넣어라, 그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16비트니까 BP 플러스 이 번지에 있는 그 값을 캐리와 함께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DI에다 넣어요. 요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with 캐리를 빼버렸네요. 이렇게 8비트를 3을 빼고 with 캐리와 함께 빼서 여기다 넣어라. SBB니까,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SBB AL, EBX 플러스 ECX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카운트 레지스터 32비트를 더한 그 번지의 값을 AL에서 빼고 그 다음에 캐리까지 빼가지고 거기다 저장해라. 이때 데이터 세그먼트,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지스터가 적용이 되면 데이터 세그먼트예요. 그 다음에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나 스택 포인트가 쓰이면은, 애드레스로 쓰이면은 그런 스택 세그먼트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여기다 드러났네요. 일단 그냥 서브트랙션을 맨 낮은 쪽 자리는 이렇게 서브트랙션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빼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뺄 때는 낮은 자리부터 빼나요? 높은 자리부터 빼나요? 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빼요. 낮은 쪽에서 이제 먼저 빼봐요. 빼봤을 때 이게 작다 그러면 캐리 플래그를 1로 세트하고 가장 높은 빗들을 넣어가지고 빼겠죠. 뺀 값이 여기 저장이 되고 그럼 캐리 플래그 1로 세트되니까 이 세트된 그 값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비교 명령이에요. 비교 명령. 여기서 comparison이라고 하는데 비교 명령은 뭐냐면 뭐와 뭐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값을 바꾸지 않아요. 데스티네이션이나 소스나 이 compare하고 나면 비교만 해보지. 그래서 컨디셔널 플래그 있잖아요. 컨디션 플래그. 컨디셔널 플래그에 영향만 주지 절대로 거기에 값은 바뀌지 않는다. 데스티네이션이나 소스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compare, CMP 명령이에요. 빼보기만 하고 그 빼본 결과 플래그 결과를 플래그에만 영향을 준다. 자, compare CL, BL은 그냥 빼기만 하죠. 데스티네이션을 안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CL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캐리 플래그 필요한 1로 세트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 사인 플래그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컴페어 AX, 2000 이미디어트 모드 헥사 모드로 하면은 AX를 2000과 빼보기만 해요. 그러면 이걸 실행하고 나면 컨디셔널 플래그에 영향이 주어진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컴페어 R10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R 레지스터 10번째 레지스터 64비트 10번째 레지스터의 워드 사이즈에서 1, 2를 뺀다는 거예요. 1, 2 헥사를.
빼보기만 해요. 그게 크냐 작으냐 그거에 따라서 컨디셔널 플렉에 영향을 주게 된다. 뺄셈하고 똑같은 거니까 단지 데스티네이션에 그 결과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compare AL,10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L과 10H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건 뭐예요? above equal 이건 뭐예요? 크거나 같을 때 수업어라는 대로 점프하라. J는 점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페어하고 나면 컨디셔널 플렉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거를 수행할 건지 아니면은 다음 분기점으로 꼬리표로 뛰어갈 것인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컴페어, 이 컴페어는 그냥 단순하게 빼기만 하고 데스티네이션을 안 하는데 또 이 별도 명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80486 코어 명령에서부터는 컴페어해서 exchange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명령의 이게 구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compare exchange, cmp xhg 해가지고 니모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cx, dx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봐가지고 만약에 이게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dx 값을 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 dx 값을 ax에다가 잡아놓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cx 값을 destination 값을 ax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는 어큐뮬레이터가 없는데 디폴트로 어큐뮬레이터가 작용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봐가지고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소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 있잖아요. 소스 레지스터에 있는 dx 값을 ax에다 카피하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데스티네이션이 있는 것을 ax에다가 가져오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명령이 길고 뭐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일지는 복잡할 거 없어요. 디폴트로 AX가 하나 작용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봐가지고 같다 그러면 소스에 있는 거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걸 집어와도 상관없는데 소스에 있는 거를 AX에다 가져오고 이게 두 개가 다르면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거를 AX에 가져오게 된다. 그런 명령을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 번 할 거를 한 번에 딱 채울 수가 있잖아요. 두 개 비교해 봐가지고 그게 같으면은 소스에 있는 거를 AX에다가 가져오고 다르면은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거를 AX에다 가져온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사이즈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if라는 걸 해가지고 클 때는 뭐하고 작을 때는 뭐하고 하는 이 명령을 어셈블리 랭귀지 있잖아요. 여기서 한 번에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